명상을 할 때 한 길어도 한 10분 이상 하지 마라가 있어요. 10분 이상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명상의 목적은 뭐냐면 제일 멍청한 놈들이 그냥 명상만 하고 사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있어. 마치 곰이 겨울잠 자듯이 갖다 주는 걸 먹고 명상만 하는 게 사람의 생존 가치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대단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뭘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갖다 주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는 명상을 한대. 그게 대단한 거래. 그냥 잉여가 아닌가 싶은데. 잉여 쉽게 말해서 그냥 쓸모없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냥 주는 거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명상을 하는데, 하루에 길게 하는 사람은 깨있는 시간보다 명상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러면 그냥 냉동인간으로 살지 뭐 한다고 그게 삶인가 싶어.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안 깨고 며칠을 했다는 둥.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아니, 곰은 그런 식으로 몇 달을 있는다니까. 그렇다고 지능이 좋아져? 뭐가 생겨? 머리가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곰같이 살고 있는 거야. 겨울잠 자는 애, 다람쥐 이런 애도 그러고 있다. 생각이 정지되어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래서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저는 명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삶에 복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삶을 위해서 명상이 있는 거지, 명상을 위해서 삶이 있는 거는 그건 멍청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가 그지같이 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삶이 더 풍요롭고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맨 마지막의 결론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이게 흡수되는 게 아니고 이걸 중심으로 이게 흡수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육상산 얘기할 때 한 말이 있어.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근데 그게 참 내가 처음 딱 봤을 때 얘가 절묘하게 말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라고 말을 안 했다니까.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라니까.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면 어차피 나 이꼬르 우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가 중심이 아니고 얘가 중심에 얘가 종속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서 있는 모든 지점은 우주의 중심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중심이 되는 삶은 그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존재할 수 없어. 그냥 명상 상태로. 부처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명상 상태로 살 수 있냐? 그렇지 않다 하면 단서는 삶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제가 첫날이 어제지? 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 휴가 가듯이 하는 방식 갖고는 택도 없다. 그거는 멍청한 행동이다. 결국은 되는 듯 하지만 다시 되돌아온다. 요요지. 그리고 그것을 아편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자신은 뭔가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삶도 안정적이지 않고, 왜? 이게 편하거든, 걔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있고 휴가가 있어. 그래서 나는 휴가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이것 이상으로 갈 수는 없거든. 평생 휴가 나죠. 그렇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은 이게 중심이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걸 쓰는 거니까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서는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고, 여기서는 만족스럽지 않지. 이거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목적은 이건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삶이 만족이 안 되고, 여기서는 되돌아가야 되니까 불안하고, 결국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있거든. 지금 여러분들 바깥 양반 정도의 연세가 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놀 줄도 모른다. 놀 줄도 모른다. 그래서 막상 일하느라고 힘들다고 꽁시렁꽁시렁 하다가 놀게 됐어. 이제 퇴직하고 다 놀게 됐어. 그러면 또 그것도 제대로 못해. 그것도 제대로 못해. 그게 일을 제대로 못해서 놀지를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 안에서 놀아야지, 일 밖에서 놀려고 하니까 너는 논다라고 하지만 또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명상이 되는 게 최강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가는 게 동아시아 명상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 제가 여기서도 써놨었어요. 그 얘기 써놨어. 당나라 말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상심이 도고, 홍주종에서 당나라 중기의 한 말이에요. 평상심이 도고 행주자와 어목동정, 우리가 움직이는 기거 동작들이 모두 다 깨달음일 뿐이다 라고,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니까 당나라 말에 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굳이 출가를 뭐하러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이 깨달음이면 일상을 살아. 누구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야. 그 비판에 처했을 때 선종은 답을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동아시아가 불교에서 다시 신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일상이 깨달음이면 왜 머리를 밀어? 왜 밀어? 미는 것도 귀찮은 건데 그냥 살아. 이렇게. 그걸 끝까지 다 못합니다. 선불교가. 그래서 선불교는 주류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몰락하는 이유가 그들의 답을 그들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선이 거기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논리 모순이 생긴 거예요. 논리 모순이 생긴 이유는 인도 거를 중국에 맞추다 보니까 논리 불일치가 나와. 근데 그 부분은 중국 불교 안에서는 해결하기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지금은 불교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해결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불교 안에서만 놓고 보면 해결하기 무지하게 어려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원효나 이통현이나 안 그러면 경어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걸림이 없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비판하냐면, 인식 주체에 매몰돼서 보편적 가치를 너는 위배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법을 어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 좋은 대로 다 팔젓고 휘두르고 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문명은 어떻게 되나? 공동체 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개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자유는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 개인의 자유가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을 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개념을 제대로 못 세우더라고. 그게 윤리학적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렵다. 그리고 이게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 논쟁거리가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쭉쭉쭉쭉 얘기해 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명상이 목적은 아니에요. 삶이 목적이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음 안에서의 삶이 목적인 거야. 깨달음은 어떻게 돼요? 그 깨달음 안에서의 그 존재가 목적인 거야.
그래서 지금의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계속 불일치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그때 시작했으면. 대부분 다 쩌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말씀드리잖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지금이 제일 젊은 때다. 네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젊은 때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조건에서 최선을 찾아야 된다. 그때 내가 좀 눈이 밝고 머리도 좀 괜찮았었고 이럴 때 공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순간에도 너는 놓쳐가고 있다. 놓쳐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낙오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래서 낙오자였던 거야. 사실은 까놓고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도 그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오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좀 잔인한 얘기다. 이거 잔인한 얘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이라도 있는 걸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다가 나 한 3억 날렸네. 그때 안 했을 걸. 아니면 강원랜드 가가지고 뭘 좀 날렸는데 그때 내가 안 할 때의 인생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한테 있는 걸 가지고 추스려서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하다니까. 그거를 1000번 억번 생각한들 뭐가 바뀌겠어? 날린 건 날린 거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그때는 꿈 안에서 뭔가를 해. 꿈 안에서 작업을 하거든. 꿈 안에서 나르는 연습도 하고 꿈 안에서 떨어지는 연습도 하고 꿈 안에서 벽도 통과하고. 이게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할 때 제일 쉬운 게 꿈이에요. 너는 꿈속에서도 걸을 수밖에 없고 문이 다 잠겨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 결국은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스스로를 한계 짓는 사람. 이번에도 제가 지난달에도 그거 있었어. 삼보일배도 생각보다 안 힘드니까 한번 해보고 해보다가 빠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해서 결국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참 답답한 거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깝깝하지. 스스로 한계 짓는 거야. 해보고 한 몇 번 하다가 아니면 빠지면 된다니까. 안 해. 그래 놓고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계 짓는 사람은 가장 어떻게 보면 발전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눈에 장애가 있어서 못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봉사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 불쌍한데 딸을 등쳐먹고 결국은 성공하지.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눈을 감고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게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테두리라고 하는데 갇혀가지고. 그리고 그 테두리를 깰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내 테두리를 깰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 너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한계 짓는 사람들은 사실은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깨트리는 방식이 꿈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사실 여러분은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꿈 자체를 거의 안 꿔. 꿈 자체를 거의 안 꿔. 그래서 꿈을 조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때 내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잖아. 그걸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꿈 내용도 필기를 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게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되는데
기가 막힌 걸 발견했다니까. 난 그게 너무 굉장히 신기했어.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지금 잠이 들어서 오늘 꿈을 꿨는데 어제가 있더라니까. 어제가 있어, 꿈 안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가 꿈 안에서 스토리가 있다니까. 꿈에 내가 지금 점심에 들어갔어. 그래서 꿈속에 어제가 있어. 아침에 뭐 먹었는지가 기억이 나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도 꿈 안에 들어가면 그 스토리 안에 존재한다니까. 마치 게임하고 똑같아. 인터넷 게임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스토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 그 안에 내가 접속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거든. 똑같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꿈이 내 꿈인가, 딴 놈 꿈의 접속인가, 내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내가 기억하는 어제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나에 대한 생각이 들어. 아침에 우리가 뭐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착각일 수 있다니까. 나 지금 접속했어요도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과거라고 생각하는 현재일 뿐이기 때문에 과거는 영원히 인지할 수 없다. 응? 자, 미래 인지가 안 되잖아. 미래 인지가 되면 코인을 하겠지. 자,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과거로 싹 넘어갔어. 하고 싶은 게 뭐요? 비트코인 사야 돼. 뭐 주식이 뭐가 오를 거다, 뭐 이거 막 대가리 굴려가지고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 잘 안 나.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돈 있는 거 없는 거 싹 긁어다가 비트코인 사야 돼.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미래는 어떨지 모르지. 비트코인인지 뭐 금인지 뭐 알 게 뭐요?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미래를 인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는 현재에서, 내가 지금 봐봐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미래로 가서 보는 거는 한 번도 없잖아. 가능해? 그게 가능하면 비트코인 같은 걸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만 있어. 정보를, 딴 거는 기억이 잘 안 나. 뉴스나 이런 거 봐도 그거였나 지금 삼성이 오를 때인가. 엔비디아 사면 되겠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엔비디아다. 비트코인 아니면 엔비디아다. 그리고 그냥 이빨 꽉 깨물고 10년만 버티면, 국어를 하든 어쩌든 하면 건물주야. 서울의 건물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여기 미래에서는 그와 같은 행동이 불가능하지. 미래에 대해서 예단하는 건. 그건 왜냐하면 예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경제연구소에서 뭘 해도 헛다리를 짚지. 헛다리 사건, 가장 큰 헛다리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노키아 무너지는 사건. LG가 반도체 놓은 것도 엄청난 헛다리지. 지금 같을 줄 알았으면 끝까지 잡고 있었어야지. 폰을 놓더라도 반도체는 잡았어야지. 세탁기 그런 거 버리지. 세탁기 TV 다 버리고 반도체 잡았어야지 그때. 그래서 미래 예측이라는 게, 삼성도 마찬가지지. 하이닉스 같이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삼성에 머리 좋은 애가 더 많이 있었겠지. 내가 그 얘기 들었었다니까. 그래서 고려대가 이쪽에 좀 돈을 받아먹고 이제 삼성하고 자매 결혼을 못하고 SK랑 했대. 그래서 애들도 다 싫어하고 학생들도 싫어하고, 삼성하고 붙어야지 이게 되겠냐고, 학교가 이게 되겠. 근데 그쪽에서 후원을 받고 동문이고 뭐 이러니까 후원을 받고 하니까 SK랑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박이었다는 거잖아. 하이닉스로 지금은 취업하는 게 삼성대로 치고도 하이닉스로 간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미래라고 하는 게 예측하기 어려워. 그런데 똑같은 거를
왜 과거는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미래처럼 과거도 내가 지금 이 현재 안에서 과거라고 생각하는 인식만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과거로 못 간다니까. 그래서 과거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기억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 남편이랑 3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처음 지금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하루 됐을 수도 있어. 하루 됐을 수도 있어. 오늘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이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명상할 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꿈 안에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했었다. 그러니까 벽을 통과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꿈 안에서 벽 통과하는 거 무지하게 어려워. 그리고 꿈 안에서 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 살았을 때 고정관념 때문에 거기서도 생각을 네가 꿈이야라고 아무리 반복해도 몸이 안 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했거든. 그거는 상대적으로 쉬워. 그거는 잠깐이거든. 그건 잠깐인데 이게 뜨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이건 진짜 고난이도 훈련이야.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거 좀 재밌는데 요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정보들이 과거에 있어요. 근데 과거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고정값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인식하는 값이고 변동값이라면 나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 나는 어떤 생각에 갇혀 살 필요가 없어. 그것 때문에 명상의 목적이, 최종 목적은 뭐냐면, 불교에서 해탈, 열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알딸딸한 개념이고요. 그게 정의하기가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어를 뚜렷하게 쓰는 걸 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맑기를 바라면, 번뇌가 많고 잡생각 많은 놈의 특징이 뭐냐면 단어들을 잘 몰라.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명료한 단어들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는 노력을 하면, 그래서 개념 규정이 뚜렷하면 정리가, 이게 머릿속이 잘 돼. 근데 애매어를 쓰기 시작하면 점점 이게 누적되면서 약간 혼란스러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건 별로 권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명확한 단어들을,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이런 거 권해드리는데, 그리고 잘 모르는 단어는 웬간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 그리고 그래서 해탈, 열반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니르바나, 모크샤 이러는데 당신들도 개념 규정하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그냥 불교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해라. 근데 행복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행복이 뚜렷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냥 긍정적 가치기는 하지만 머릿속에 딱 책,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죠, 행복이.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제일 쉽게는 그냥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자유가 깨달음이다라고 생각을 해. 대자유. 대자유.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기 위해서는 생각이 풀려야 돼. 생각이 유연해야 돼. 그리고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 돼. 그게 이런 사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내가 명상을 하든 지랄을 하든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될 수 있는 코드들을 나에게 만들어, 여기는 더 이상 확장력이 없고 다 닫혀 있어 라고 하면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스스로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를 뚫어내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뚫어내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현수법장 스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교상즉 관법이라고, 명상은 따로 필요한 게 아니야. 교리만 정확하게 알아도,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것만 갖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의 논리 주장 때문에 나중에 선불교에서는 체험 중심을 얘기하고 머리만 굴려서 아는 것은 갖고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틀린 겁니다. 머리의 생각만 갖고도 가능해요. 가능해.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주잖아. 이런 거 예 들을 때 제가 드는 게 여기서 그 얘기예요. 그게 칸트 철학에서 나온다고. 칸트 철학에서. 칸트 철학에서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는 거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야. 지동설로의 변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게 현상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천동설을 믿든 지동설을 믿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눈이나 뭘로 물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유비추리 외에는 인간은 아직 이것을 경험할 정도가 안 됩니다. 왜? 이거를 눈으로 보려면 태양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우주선에서 봐야 돼. 그러면 인지가 되겠지. 근데 그 정도로 나간 인간은 없어요. 화성도 못 갔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맞잖아. 끼껏 나가봐야 달 정도 간 거예요. 달에서 태양이 제대로 비는 줄 알아? 여기서 보나 거기서 보나지. 그걸 뭘 말이라 그래.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보려면 태양계에서 상당히 멀어져야 돼.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 태양이 크고 달이 쪼만하고 이게 뺑뺑이 돌고 있구나. 보이겠지. 본 놈이 누가 있어? 없어. 인류 역사상 슈퍼맨, 아이언맨 이런 애들 가능한가? 그 외에는 없어. 아무도 없어. 쉽게 말해서 이거는 유비추리예요. 논리로 아는 거지.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야. 이거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관점만 바뀌는 거다. 관점이 한번 바뀌면 다시 안 돌아가지.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바뀌는 것은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것에는 언제나 불가역성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저 선불교에서 현수법장 스님의 그런 논리를 깔 때 뭐라고 했냐면 결국 기억했다가도 까먹는 거 아니야. 영어 단어 네가 100개 외워봐라. 또 한 2, 3일만 지나면 80개 없어져. 멍청한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식 전환은 불가역성이 발생해. 불가역성이 뭔지 아세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열려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다시 못 간다니까. 그걸 불가역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앞으로 다시 못 넘어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만약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사람이 다시 천동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치매나 죽음 외에는 없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도노예요. 이게 도노야. 한 방에 의식이 전환되고 다시 안 돌아. 그래서 내가 해능 스님의 그 육조단경 볼 때 뭐 사회에서 숨어서 오후보림했다. 오후보림은 뭐냐면 깨달음 얻고 나서 그것이 안정되도록 했다. 저게 도노냐에 대한 비판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왜? 요거는 순간이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간 뒤에 지동설 이렇게 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장기 기억 보존 처리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논리 구조가 아니야. 이건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아니야. 영어 단어는 그렇게 하는 거야. 장기 기억 보존 처리로 가는 거야. 그리고도 장기 기억 보존 처리로 넘어가면 단기짜리는 날아가고 단순 반복을 어느 정도 이상해서 장기로 넘어가면 그거는 굉장히 견고해져. 하지만 이게 안 없어지느냐?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안 하고 오래 가면 내가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 옛날에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영어 하다가 옆에 한국 사람한테 야 이거 단어 야 이게 영어로 뭐냐 라고 물어보더라니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도 한국 단어 생각이 안 나잖아. 한국말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익숙한 것도 날아갈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날아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불가역성이 발생한 거는 안 날아. 그러니까 불가역성은 장기 기억이 아니에요.
장기 기억이 아닌 이런 불가역성이 발생하는 거는 오후보임이 필요가 없어. 근데 왜 해능이 6조 단경에서 그 오후보임 얘기를 하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해능 정도의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참 동안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체득하는 관점은 딱 바뀌었는데 체득을 해야 돼. 우리가 선생님한테 수학 공식을 막 이러면서 하나를 배우면 아 맞네 이랬다가도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반복을 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해서 알게 된다는 그런 식 사고거든. 그거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보임 얘기하는 사람 내가 별로 대단하게 안 봐. 사실 저거는 네가 진정한 도노의 강력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도노된 뒤에 점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 기억하는 거예요. 장기 기억 체제로 넘어가겠다는. 그래서 진울 스님 같은 사람이 제대로 봤냐라고 하는 관점이 나오는 거야. 본질은 여일 수 없는 거지 체득되는 가치가 아니므로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가는 가치가 아니고 환기되는 가치야. 환기되는 가치. 그것은 한번 환기되면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게 도노야. 이거 진짜 멋있는 개념이거든. 굉장히 멋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어렵지? 어려워? 지목행족 지금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요 구조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단순 반복적인 명상을 하잖아. 그러면 그 에너지가 그쪽 코드들을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6개의 나가는 길이 있어. 그게 안이비설신의 같은 감각기관이야.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그 말을 했었어요.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 얇은 외줄에 의지해 있고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건 집착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한 발만 옆으로 나오면 다른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들이 있다. 줄 면적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1, 2cm 되면 많이 되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양은 그거보다 훨씬 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계속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왜?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아니까. 근데 실제로 안 죽는다. 그래 내가 뭐 유체이탈을 하든 무슨 체험을 하든 생각보다 안 죽는다를 얘기해 주는 거고, 요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의 명상을 해도 확장성이 안 돼요. 확장이 안 돼.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훈련하고 같이 해야 돼. 깨면 다양한 모듈이 붙으면서 이게 쫙쫙쫙 확장이 퍼져요. 이게 재밌다니까. 그러면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공부랑 같이 하는 거예요. 명상은 공부랑 같이 하는 거지. 명상만 해봐야 나무늘보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반일 정자, 반일 독서. 저는 그런 말 되게 좋아해요. 반일 동안 명상하고 반일 동안 책을 읽어. 근데 여기서 이 순서, 이게 언어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반일을 독서를 하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명상을 해서 나를 틔워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이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진전한다는 거야. 공부는. 그 양명학에서 나오는 공부법이에요. 주자학 양명학에서 나오는 공부법이야. 성리학에서, 신유학에서. 불교는 거기까지 못 가, 사실. 그냥 앉아서 그냥 계속 화두나 들고 이러면 뭐가 된대. 근데 됐는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된 결과물이 나온 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뭔 얘기냐면 깨달음을 얻은 거는 그렇다 치고 그건 자기 주장이니까. 그러면 지견이 열리거나 남과 다른 생각이 하나 되거나 뭐 지혜롭거나 아니면 부처님 말씀이 나 공부도 잘 안 했는데 그냥 튀어나오거나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냥 똑같은 그럼 나는 행복하대. 그러면 아편하고 뭐가 다른가. 뽕쟁이도 그래요.
뽕쟁이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 뽕쟁이가 공격적일 경우에는 불법이 되고 우리는 전부 모든 뽕이 안 되잖아. 근데 뽕 중에는 공격적이지 않은 뽕이 있어. 저 혼자만 하고 있는 뽕이 있어. 그런 뽕을 미국에서는 인정해 주는 거야. 그건 그냥 기호식품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니 맞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마약은 합법이고 어떤 거는 아니고 줄을 넘어가면 걸리고 안 넘어가면 안 걸리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그냥 혼자서 하고 있는 거야.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합법이 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봐. 애들이 게임하는 것도 똑같아. 지 혼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날새 가면서 VR 같은 거 뒤집어 쓰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약이 왜 꼭 문제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뇌를 파괴한다거나 아니면 예민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공격성을 주면 문제가 돼.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취미 판단은 대부분 지 혼자 좋아서 하는 거다. 지 혼자 좋아서 지 돈 쓰면서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야. 아니 생각해봐. 그거 그냥 혼자서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뭐 있는데?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마약도 가능해. 그렇다면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마약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냥 걔 시간 보내다가 죽는 거다. 그게 걔가 그 마약에서 하고 있으면서 손에서 레이저를 발사한들 세상이 바뀌느냐? 아무것도 안 바뀌어. 나 그 레이저 나간다는 거 본드 하는 애들한테 들었거든. 손에서 레이저. 그게 저거랑 비교도 안 된대. 뭐 여자 만나고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된대. 훨씬 더 마약 쪽으로 빠지면 그거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이나 이런 게 이미 이성적인 것보다 훨씬 재밌어. 그래서 굳이 돈 들여가면서 내가 그걸 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빠져 있는 애들이 몰라 뭐 게임 오래 하다가 갑자기 뭐 도 같은 놈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대로 사는 놈 없어. 그러니까 이게 터지진 않는 거야 머리는. 근데 명상도 똑같다. 내가 주변에서 명상하는 사람을 본 바로는 점점 단순해져. 명상을 잘하는 사람이 이게 짱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약간 너 그러다 우울증 간다 싶은 생각으로 가는 거야. 사람이 굉장히 순박해지고 단순해지고. 동물이 되려고 명상하냐? 너는 동물이 되기 위해서 명상하냐? 아니야. 굉장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활발하게 깨어나서 그 현재를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고, 그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관점인데 이게 동아시아에만 있어요. 삶을 위해서 명상한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하냐면, 이게 지금 자 명상을 밀지는 않는데 명상을 못 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해보니까 돈을 비싸게 받기도 쉽지도 않고 자리는 또 더럽게 차지해요. 아니야, 이거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손은 많이 가고 사람 수는 제한돼 있어. 기도는 때려 넣으면 된다. 기도는 때려 넣으면 된다. 1000명, 1000명, 2000명, 2000명 막 때려 넣으면 된다. 기도 좋습니다. 기도. 명상이 답사보다 훨씬 소수여야 돼. 요렇게 봐봐. 그러니까는 자 봐봐. 제가 보기엔 기도가 최강이고 그 다음에 공부 가르쳐 주는 거. 요즘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마구 퍼질 수 있어요. 명상은 또 인터넷 그래 내가 기계 생각했다니까. 명상하는 기계를 생각했다고. 그리고 답사고 명상이야.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된다고. 이게 숫자가 제일 적어. 그리고 AS도 더럽게 우겨요. 아니야. 이게 그렇다고 돈을 내느냐. 우리나라는 상담은 재화가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건 하나 주잖아. 그러면 돈을 내. 천도제 돈을 내. 명상 상담 자기 지금 뭐 어떻게 된대. 그거는 빵원입니다. 그거는 네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아니야, 이거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그게 서구랑 다른 거거든. 서구는 이원론이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를 따로 돈으로 계산하는 문화가 있고, 동아시아는 물질적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면 돈으로는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 뭐 기부금 영수증 돼요? 근데 기부금 영수증은 뭐냐면 네가 복전함에 넣은 거, 그다음에 네가 나한테 찔러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9제, 뭐 연등 너 샀잖아. 연등 샀잖아. 기도비 아닙니까? 기도비 네 주권장 읽어주는 거잖아.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기부금은 순수하게 내가 대가성 없이 너에게 준 것만 기부금이야. 아니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49제 이런 거 못 끊어주게 돼 있어. 49제 전도제 이런 거는 안 돼요. 진짜라니까. 대가성이 없는 것만 끊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동아시아는 그렇게 하면 거의 안 남어. 나 좀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 5 됩니다. 5. 복전하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0 뭐 이렇게 끊어주면 빈정상에서 그거 뭐하러 끊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거거든. 그래서 물질과 관련된 걸 주면 동아시아는 그래서 전부 판매업이라니까. 불상을 팔든 천도제를 팔든 뭘 파는 거야. 그래서 순수 종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순수 종교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서양에서는 그게 된다니까. 걔네는 이원론이기 때문에, 이원론은 물질과 정신이 있고 정신적인 걸 더 위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주면 쉽게 말해서 이 물질보다 더 줘. 얘네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해. 근데 동아시아는 안 그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를 밀어붙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저걸로 하면 굶게 돼요. 굶게 돼. 저거는 사람 죽겠다. 저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계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지 않으면, 그러다가 기계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사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서로 문화권 배경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정신에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에 돈 쓰는 거, 내 몸이 아파, 그거 돈 쓴다. 얼굴에 돈 쓰는 거 써. 여기에는 안 써. 여기에 쓰는 거에 반만 쓰면 내가 이쪽 밀어붙인다. 절대 안 쓴다니까. 절대 안 써. 아니 여기에 쓰는 돈을 생각해봐. 여기에 쓰냐? 안 써. 몸 아픈 거, 그러니까 다 물질인 거야. 정확하면 다 물질인 거야. 몸에 관련된 것도 물질이고, 얼굴, 그러니까 물질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 중에서 대표가 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쓰는 거는 오케이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그래서 명상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조계종에서 뭐 선명상 어쩌고 하는, 내가 보기엔 저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게 생각같이 재화같이 창출이 안 돼. 그러니까 요가는 돼. 이해가 돼? 요가는 돼. 하지만 명상은 안 돼. 명상은 안 돼. 명상은 안 돼. 그래서 선불교는 어떻게 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를 내가 다 체크를 해봤어. 옛날에 당나라 송나라 때 선불교가 잘 나가던 시절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들이 명상 가지고 했으니까. 그럼 되는 거야. 당나라 때는요, 자급자족 농사지었습니다. 백장천교 뭐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고, 송나라 때는 정부와 결탁입니다. 귀족과 결탁, 정부와 결탁 해가지고 목돈을 받죠. 그러니까 잔돈을 안 받아도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 사람이 누가 뭐 재벌이 후원해줘 가지고 1년에 한 20억씩 후원해줘. 기도비 안 받지. 그걸 굳이 뭐하러 추접스럽게. 그거 1, 2만 원 받아서 뭐하냐. 깨끗하게 가지. 덕 쌓으면서. 이해가 돼? 걔네가 그렇게 했더라니까.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농사 지으라면 내가 농사 한번 지었다 개박살 났고요. 나 농사 했었습니다. 나 했습니다. 고추, 시금치, 그 다음에 쑥갓, 상추. 상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를 잘라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왔더니 상추를 일회성으로 먹는다고 나한테. 쉽지 않아. 그거 쉽지 않아. 그래서 요 생각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명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줄 거야. 일단 나를 확장하는 거를 많이 생각해야 돼. 확장을 안 하면 여러분 죽잖아. 여러분 그대로 나온다니까. 눈이 좀 이렇게 나이 들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좀 많이 시력이 떨어져서 귀신도 못 봐. 귀신도 뵈는 게 없어. 귀신도 관절염이라니까. 진짜 웃긴다니까. 네가 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갇혀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자유롭게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 무지하게 중요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자유 모드들을 열 수 있는 확장이 가능한 상태로 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생은 유연함이고 사는 뻣뻣함이라고 나와. 늘상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유연한 정신 자세로 새로운 것과 자꾸 조우하는 거는 생의 기운이고, 닫혀 있어 가지고 그냥 뻣뻣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이번에 우리 어머니한테 가니까 전화기가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된대, 핸드폰이. 근데 저게 왜 핸드폰을 여지까지 못 바꿨냐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른들은. 당신 쓰던 게 아니면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지금 오래됐어. 한 10년 됐어. 못 바꾸니까. 바꾸면 못 써요, 어른들이. 이게 안 돼. 자기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기계가 너무 오래되니까 망가져서 안 돼. 잘 안 돼. 그러니까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 이게 돈을 넘어서는 어려움이거든. 아니야, 진짜야.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도 점점 그렇게 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팩스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팩스 쓰고, 지금도 CD 쓰고, 얼마 전에 플로피 디스크 없앴다. 1.44 플로피 디스크 없앴다고 그게 뉴스에 나왔죠. 플로피 디스크를 쓸 일이 없어. 왜냐면 1.44는 그냥 카톡으로도 한 100메가 정도까지는 전송이 될걸? 근데 그거를 1.44면 사진 한 장이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찍는 사진 한 장이 안 들어간다니까. 이게 한 2 좀 좋은 거는 3, 저런 좀 좋은 카메라 쓰면 한 5, 7 막 이렇게 올라가. 아니야, 진짜야. 일본은 왜 그랬나? 그래서 그거 있었잖아. 일본 재난지원금 그거 코로나 때 그거 동사무소가 다 찾아가는 거잖아, 걔네. 우리 같이 그냥 저 카드로 꽂아주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우편으로 찾아가세요를 해서 찾아가는. 진짜요. 진짜요. 왜? 초고령 사회라서. 우리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노트북이 경쟁력이 없는 게, 일본 노트북은 CD롬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CD도 없어. 그래서 뭐 가수 뭐 해갖고 CD 주면 이거 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걸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갇히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가장 엽기적인 게 그거였잖아. 일본에. 우리는 사인 문화고 걔는 도장 문화거든. 아직도 걔네 도장이거든. 그래서 기계를 만들었지. 도장을 찍어주는 로봇. 그게 편리한 건가? 이게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쓰면 되는데, 저도 월정사 이렇게 하면 다 이걸로 핸드폰으로 결제하거든. 요즘 누가 그걸 도장을 찍고 있어, 시절이. 근데 걔네는 도장 찍어주는 로봇이 있는 거야.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아이씨, 뽀대가 날 것 같긴 한데 너무 그지같이. 똑같아요. 그렇게 갇혀버리면 어떤 사람은 1.44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CD롬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크로 5핀에 갇혀있는 거야. 그리고 USB도 여러분 큰 거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C타입이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만들어서 변화의 폭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도 명상을 해서 그런 거 하지 마, 나쁜 행동이야, 그런 걸 해도, 명상을 해도 그 물길이 계속 여기밖에 못 가. 이거를 12개로 늘릴 수 있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남이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남이 모르는 세계를 경험하게 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훨씬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같은 시간을 써도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의 가치를 얻어낼 수 있지. 그런 거를 좀 하면 좋은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아니 찌득이 찌득이 찌득이. 나는 내가 이게 만약에 명상이 좀 어떻게 보면 서양 같았으면 내가 명상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걸 활성화시켜서 계속 활성화시켰을 수도 있어.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보기에는 명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사기에서 끝날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일단은 돈이 돼야 돼. 돈이 되면 문화가 올라가고, 문화가 올라가면서 점점 고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예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집단에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지금도 우리가 명품 하면 이태리 아니면 프랑스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걔네가 이미 좀 한물 갔어. 경제력으로만 따지면 프랑스한테는 좀 안 되는데, 우리가 이태리 정도는 해볼 만하다. 이태리 해볼 만해.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좀 더 가가지고 우리보다도 소득이 낮아요. 놀랍게도. 그런데 일본은 80년대 90년대에는 진짜 영국 프랑스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일본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했어. 하지만 일본의 디자인이나 이러한 예술적인 것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돈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나야 디자인 예술은 나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지금 오래 사는 시절에 뭔가 어떤가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 고등한 거 안 나와. 고등한 거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 내가 좀 우습게 보거든. 사실은 굉장히 우습게 보거든. 왜? 전통적인 개념 정리도 이것들이 못하고 그냥 숟가락 얹어서 알바 개념으로 합니다. 큰 돈 버느냐? 큰 돈은 못 벌어, 바보들.
딱 보면. 그러면 하는 사람은 만족도가 높느냐? 당연히 안 높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온 거는 진짜 잘 온 거요. 싸게 내가 진짜 특별히 한번 뭔가 다음에 언제 하겠습니까? 기약 없다. 이거 그 전에 여기서 언제 했냐면 그 고경이 보살님 그때 몸 아플 때 내가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아쉽지 않아. 왜? 이거 수익도 안 되고 그러면 경험을 얻을 수 있냐? 여기서 경험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데이터가 다 끝나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을 실험을 해가지고 경험을 뽑아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잘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험이라도 계속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으면 계속 내가 궁금해서라도 돌리거든. 안 궁금해요. 미안한 얘기인데 나 안 궁금해. 그래서 몰라 언젠가 할란가. 근데 내가 비싸게 받으면 안 오지. 확실한 건 명상은 삶을 위해서 있는 거고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지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배에다가 핫팩 붙이고 떨어진 사람은 다시 붙이고 그냥 있는 사람은 이런 핫팩은 한 6시간 가요. 그러니까 아직 붙어만 있으면 아직 안 식었을 거야. 안대를 써보자. 안대는 여기서 다 쓸 거예요. 혀는 윗니빨 뿌리에다가 딱 대서 공기를 없애고. 안대가 좀 아까우니까 좀 길게 한 7, 8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것 같아. 편하지? 왜?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래? 네. 그러면 지금 한 21분이니까 3시 30분까지만.